이 어떻게 하면 지혜로울 수 있고 창의적일 수 있을까? 또 적절하게 좌절해야 하는 이유는 또 뭘까? 또 나를 넘어서 타인을 설득하는 심리학에 이제는 이 인간계를 넘어서 부의 심리 영역, 돈의 속성까지 파고드는 분입니다. 강연계의 화수분, 국민 마음 멘토, 국민 심리학자, 이주의 사람,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소개가 너무 거창했나요? 아우, 지금 너무 과분한 소개를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근데 저희가 소개가 좀 과한 게 아니라 지금 일주일에 한 20회 이상 강연을 다니실 정도로 지금 굉장히 바쁘신데 이런 궁금증이 들어요. 아무리 재미있는 드라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루 종일 보라고 하거나 일주일 내내 하라 그러면 이 지루하고 힘들 텐데 굉장히 반복되는 일을 어떻게 보면 한결같이 잘 해낼 수 있는 교수님만의 어떤 심적인 요법 같은 게 있을까요? 무엇이 다른가에 초점을 좀 맞춰보면 예. 좀 신선함이 옵니다. 그러니까 강연을 20회 한다라고 하면 같은 일 20회 반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목을 달리 붙여보는 거예요. 오늘 오전은 중학생 대상 교육. 오후에는 기업 임원 세미나. 이렇게 다르게 부르면 네. 실제로 저의 말도 달라지기 때문에 뇌에서 강연 20회라고 이렇게 아주 따분하게 기록하지 않고요. 20개 각기 다른 경험이라고 뇌에서 기록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일을 계속할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다른가를 조금씩 되새겨보거나 아니면 떠올려보는 게 왜 계속 비슷한 일 계속하면 오는 거 있죠. 네네네. 번아웃. 네. 네, 그걸 막아내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도 그러면 그런 걸 좀 차용해서 매일매일 정치권 얘기를 하지만 오늘은 이런 사람들과 그렇죠. 이런 얘기, 이런 네, 식으로. 네. 이번 주는 또 김경일 교수님과 이런 얘기를. 강연장에서 그 청중들하고 직접 호흡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이 시대의 고민들을 제일 빠르게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 지금 시대적인 고민들은 꼭 청년으로 국한하지 않더라도 뭐구나라고 느끼세요? 제가 어떤 대상을 강연을 하든 질문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질문을 매년 기록하고 모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년 가까이 이제 그 질문들을 모아왔는데, 네. 그러면 이제 연말에 제가요, 저 나름대로 또 시상식을 해요. 올해 가장 많이 나온 질문. 네네. 뭐 순위도 매겨보고. 왜냐하면 질문이 그 시대의 고민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5년, 한 10년 전까지는 뭐 순위권에 들어오지 않았던 질문이에요. 그런데 2015년부터 이 친구가 자꾸 올라오네. 급기야 코로나 시작됐던 2020년쯤부터 가장 많이 오는 질문입니다. 특히 기업 강연할 때. 그 질문이 뭐냐면 나보다 나이가 어린 리더를 어떻게 내가 쫓아가야 될까요?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부하 직원을 혹은 팔로워를 어떻게 내가 리드해야 될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사람, 나랑 배경이 많이 다른 사람과 일하고 지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는 걸 의미하죠. 예전에는 나이가 비슷한 사람 그리고 같은 젠더 이게 다 모였어요. 맞죠. 아저씨들 가는 다방 따로 있었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가는 카페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왜 우리 커피 전문점에서 뭐 10대부터 뭐 80대에 해당하는 뭐 심지어 90대 어르신까지 다 모여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험을 예전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런 경험을 하니까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왜 젠더 갈등, 세대 갈등 이런 거 요즘 많이 나오는데 과거에는 없었는데 왜 요즘 이런 게 많이 보이느냐?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드립니다. 예전엔 안 만났어요. 이제는 인구는 줄어들고 그렇죠. 다양성은 커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와 매우 다른 사람, 배경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그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되죠. 그게 질문을 이렇게 모으시다 보면은 시대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라는 것까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심리학자분들이 거짓말쟁이보다 더 싫어하는 유형이 있다. 강연에서 보니까 어둠의 삼각편대라는 말씀하시던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익숙한 그 용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의 삼각편대니까 세 종류의 그 안 좋은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소시오패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마키아벨리스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참 이 사람들도 참 대하기 힘든 사람들인데 나르시시스트. 다 조금씩 들어보셨죠. 네, 지금 그래픽에도 나오고 있네요. 나르시시스트, 마키아벨리스트, 소시오패스. 근데 이런 유형들 어둠의 삼각편대와 좀 멀어진다고 하면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어느 정도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전거리 운전한다, 예. 안전거리를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안전운전을 방어운전이라고 하죠. 네. 그럼 방어운전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내가 갈 차선을 주로 가고 그리고 내가 가면 안 되는 차선으로 자꾸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화물 트럭이 1차선 주행하면은 자기한테도 위험하고 다른 승용차들한테도 위험하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안 가야 될 곳을 잘 안 가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 거리 두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공유 면적을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럼 공유 면적을 줄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요것만큼은 확실히 이 사람이랑 안 한다. 확실히 주말에만큼은 이 사람이랑 얘기 안 한다. 돈 거래만큼은 확실히 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그저 그냥 거리 둔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굉장히 애매해지거든요. 그리고 되게 혼란스러워지는데 무엇만큼은 이 사람이랑은 안 한다. 무엇만큼은 이 사람한테 침해받지 않는다. 그 무엇을 확실히 작은 거라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확실히 되면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해보는 거죠. 아. 네. 이렇게 공유 면적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예. 그 사람이 나한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그냥 안 보고 살 수는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뭐 직장 상사 혹은 바로 이웃하는 동료 혹은 진짜 이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유 면적을 줄여간다, 무엇을 확실히 안 한다. 이런 접근 방법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 아까 어둠의 삼각형대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좀 들어본 얘기 같고 소시오패스도 사건 사고에서 좀 들어본 것 같은데 특히 마키아벨리스트는 어떤 유의 사람인 건가요? 뭐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많이 읽었던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네, 이제 맥을 같이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도구로 쓰고 버리는 거예요. 도구로 쓰고 버리는 사람이요. 네. 그러니까 필요할 때 잘 중요해서 쓰는 거지만 필요 없어지면 툭 하고 사람 손절하고 버리는 그런 건데 이런 마키아벨리스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한번 만나면 사람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자, 이렇게 되면은 내가 삶을 이룬 터전, 고향 이런 걸 떠나니까 네. 2배, 3배 이상 2차, 3차적인 피해들이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중용한다고 해서 너무 거기에만 올인하고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거 이런 거 옳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시대의 흐름들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네. 민주주의 사회가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무조건 상명하복을 강요하는 사람에게 잠깐만 이거 아닌 것 같아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는 이런 걸 이제 정체성이나 주체성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이런 걸 가지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저항할 수 있는 능력들이 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상이 심리학자의 눈으로 보면 꼭 너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적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네. 한두 사람이나 뭐 어떤 권력자나 지도자에 의해서 혹은 그런 사람들이 직장에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냥 무작정 시키는 대로 하는 이런 것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네. 소극적인 행동으로 보이지만 적극적인 저항도 보게 되고요. 이러면서 우리 사회가 그래도 좀 더 정교하고 탄탄해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또 받기도 합니다.